네, 저희 해외 주식 유니버스 종목을 10분 안으로 압축해서 소개해드리는 10분 해외 주식 코너가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저희 중국 주식 커버하시는 신승욱 연구원을 다시 만나는데요. 연구원님, 오늘은 저희가 어떤 종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까요? 네, 중국 주식하면 전기차죠. 네,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네. 널리 유명해진 전기차 메이커 BYD 하겠습니다. 오늘 그 주제가 나홀로 고속도로 1차선이에요. 나홀로 고속도로 1차선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빵빵 뚫리면 너무 좋죠. 맞아요. 근데 네. 이 기업의 그러면 미래도 빵빵 좀 뚫려 있을지 오늘 BYD 10분 해외 주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투자자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그리고 워런 버핏이 보유한 중국 전기차 기업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래도 BYD 그 기업 소개부터 좀 저희가 알아볼까요? 네, 일단 중국의 전기차 시장이 정말 어마무시한 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 네. 이미 글로벌리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시장이에요. 작년에만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350만 대였거든요. 정확히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그중에서 가장 잘하는 업체가 어디냐? 저는 BYD를 꼽고 싶습니다. BYD가 작년에 59만 대를 팔아서 네. 마켓 셰어로 보면 17%를 차지했거든요. 중국의 전기차 업체가 200개가 넘어요. 엄청 많죠. 네, 신생업체도 워낙에 많아서. 근데 그 중에서도 이런 압도적인 지배력을 구축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굉장히 강한 그런 경쟁력으로 꼽을 만한 게 저는 밸류체인을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배터리 원가가 전기차의 한 40%를 차지하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부터 차량용 반도체 그리고 전기차 제조까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수행을 하는 그런 자동차 메이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흔히 우리가 얘기를 하는 수직 계열화의 그렇죠. 성공한 기업이다 네, 이렇게 네. 아주 이해를 하면 되는 대표적인 건가요? 기업이죠. 아, 네. 근데 이제 이 기업은 이렇게 시장 지배력도 압도적이고 좋은데 업황이 좀 걱정이잖아요. 왜냐면은 특히 한 3월 이후에 중국에서 락다운도 심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 업체들이 좀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상황에서 BYD는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고 있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오미크론이 확산된 게 3월이었고 지역 봉쇄가 3월, 4월, 5월까지도 지속이 되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진앙지에는 가장 타격을 받았던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었어요. 왜냐고 하면은 이런 지역 봉쇄가 있었던 지역들을 좀 보면은 선전과 광둥성 그리고 지린성 그리고 상하이시가 있을 텐데 맞아요. 이 세 지역에 중국 내에서 자동차 생산 비중이 33%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었고 자동차나 이제 전기차 업체들도 일단 조업 자체가 안 되었었고요. 그리고 조업 재개가 되었다 하더라도 원재료 조달이 안 됐습니다. 물류가 네. 꽉 막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에 따른 생산 차질, 심지어 소비 위축까지 이어지면서 정말 고통의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제목을 나홀로 고속도로 1차선이라고 한 이유가 그러게요. 있어요.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4월이 지역 봉쇄가 가장 극심했던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BYD가 작년에 59만 대 팔았잖아요. 네. 근데 4월 한 달 동안 10만 대를 팔았습니다. 아. 이 기간 중국의 이 전체 전기차 판매량이 29만 9천 대였는데 혼자서 3분의 1을 팔아버린 거예요. 왜 그러냐? 앞서 말씀드린 대로 BYD는 전기차 업체지만 차량용 반도체도 직접 만들고요. 그리고 배터리도 직접 조달을 하는 네. 그런 수직 계열화를 구축한 회사죠. 이 봉쇄가 지속되는 동안 물류난 때문에 원재료 조달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자동차 업계가. 근데 BYD는 대부분 직접 조달을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BYD의 이 위기 관리 능력이 굉장히 돋보였었고 사실 니오나 아니면 리오토나 이런 신생 스타트업 업체들이 굉장히 기대를 모았는데 네. 3, 4월에 판매량이 굉장히 부진했어요. 실적이 안 좋았죠. 네, 일단 재고 관리도 좀 어려웠었고요.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 좀 원재료 조달이나 이런 측면에서 취약한 점을 많이 드러냈었고 테슬라는 심지어 재고를 비축하지 않고 공장에서 바로 소비자로 인도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판매량이 거의 1000여 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BYD는 4월에 한 달 동안 10만 대를 팔았으니까 정말로 놀라운 성적을 보여줬다. 네. 결국은 고속도로로 치면은 꽉 막힌 정체 구간인데 혼자서 이 버스 전용 차로로 그쵸. 쌩쌩 달렸다. 2차선, 3차선, 4차선 지금 8중 추돌 사고 났는데
혼자서 파란색 1호선, 그러니까 1차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이제 뜯어봤더니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그럴 수 있었다라는 네. 얘기인데 배터리도 직접 만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전기차 산업도 굉장히 성장 산업인데 배터리도 굉장히 또 기대가 높은 그런 산업이지 않습니까? 배터리 시장에서 이 기업의 뭐 위치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본다면 어떨까요? 네, 사실 배터리 업계에서 역량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1분기 실적이 굉장히 놀라운데 글로벌로 봤을 때 1분기 BYD의 마켓 쉐어가 11%로 3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배터리 시장에서 네, 배터리 시장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2위로 16%거든요. 16%. 5%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요. 뭐 그만큼 배터리 업계에서도 지금 굉장히 뛰어난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근데 이것의 이런 호실적의 그 근저에는 글로벌 LFP 배터리 시장의 확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LFP 배터리가 장단점이 굉장히 뚜렷한 그런 배터리였죠. 단점으로는 일단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3원계보다 낮기 때문에 주행 거리가 짧다는 점이 있었고, 장점으로는 안정성이 높고 일단 가성비가 좋죠. 네. 비용이 싸니까. 그런데 이게 최근에 2년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BYD 같은 경우에는 블레이드 배터리를 출시를 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배터리가 셀, 모듈, 팩으로 이어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중간에 모듈 단계를 생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팩 내에서 더 많은 셀을 넣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그러면 기술력이 뭐 특출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그쵸, 건가요? 그 에너지 밀도가 상대적으로 같은 부피 내에서 더 많이 낼 수가 네. 있고, 그 말은 즉슨 주행 거리가 늘어났다. 그래서 지금은 LFP 배터리라 하더라도 거의 450km까지 주행 거리가 확보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엔트리 모델에 채용하는 것은 전혀 부담스럽지가 않고요. 심지어 테슬라도 지금 BYD 배터리를 떼어다 쓰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은 BYD가 배터리에서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놀라운 거는 4월에 저는 중국 배터리 데이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LFP 시장에서 BYD가 CATL을 누르고 1위로 올랐었어요. 네. 네, 그 정도로 BYD의 그 배터리 성장세가 굉장히 빠르고, 실제로도 작년도 그렇지만 올 1분기 기준으로도 글로벌 탑10 배터리 업체 중에서 출하량 기준 YOY 성장률이 제일 빠른 그런 배터리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자신들의 전기차 만드는데 배터리 쓰기도 하겠지만은 다른 메이저 전기차 업체들한테도 워낙 많이 납품을 한다 이렇게 저희가 그렇죠. 이해를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뭐 테슬라뿐만 아니고 중국 주요 전기차 업체들한테도 납품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벤츠도 그렇지만 리비안 이런, 그리고 애플카도 내면은 LFP 네. 배터리를 채용하겠다라는 그 발표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BYD의 배터리 사업의 이런 전망은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기차 사업을 주로 하지만은 배터리 사업도 비중이 적지 않고 굉장히 또 시장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고속도로 1차선 타는 게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한 가지 이런 뭐 사업 다각화 측면에서 볼 것이 전력 반도체도 이 기업이 하잖아요. 네. 이 전력 반도체 분야에서는 어떤 점을 저희가 좀 주목을 해야 될까요? 네, 이것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지점인 것 같아요. 여러 번 오늘 놀라시는데. 네, 전력 반도체는 무슨 역할을 하냐? 전기를 공급을 하고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내연차와 달리 엔진이 없죠. 네. 대신에 전기 모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가 있습니다. 이 전력 반도체의 역할은 이 모터와 배터리를 제어를 해서 전반적인 퍼포먼스, 뭐 구체적으로는 뭐 주행 거리를 늘릴 수가 있겠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전력 반도체고 굉장히 작아요. 손톱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전기차 전반적인 퍼포먼스를 향상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중국 내에서 로컬 업체 중에 가장 큰 전력 반도체 벤더예요. 네, 그래서 독일 인피니온사에 이어서 2위를 차지하고 있고, 중국 내 시장 점유율 한 18에서 2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력 반도체 설계, 그리고 모듈 제조, 그리고 웨이퍼 생산, 그리고 이제 이 IGBT 반도체를 전기차에 탑재하는 것까지 모든 과정을 직접 연구 개발을 하고 수행을 하는 그런 업체가 바로 BYD이고요. 이 전력 반도체 생산 업체 중에서는 유일한 완성차예요. 완성차 네. 업계예요. 예, 완성차 중에서 전력 반도체도 하고 그 배터리도 만든 회사는 전 세계에서 BYD 하나입니다. 그런 점이 이 회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듣다 보니까 뭐 다른 사업들을 곁다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 배터리도 그렇고 시장 점유율이 1, 2위를 다투는 네. 정도면은 정말로 뭐 다 해먹는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도 생각이 드는데 네,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전 이런 사업 다각화가 아무 의미 없는 무분별한 그런 확장이 아니고 네, 맞아요. 이 시너지 효과를 굉장히 많이 낼 수 있는 영역들을 잘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남들 다른 경쟁사들은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에서 이런 점들이 그 BYD의 이 밸류를 이끄는 가장 큰 요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생 업체들에 비해서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사업 다각화를 잘 이뤄냈고 수직 계열화도 했기 때문에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더 빛날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신승훈 연구원을 여러 번 놀랍게 네, 한 그런 놀라운 기업, 네, BYD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면서 끝내볼까요? 네. 10분의 주식 레고. 레고.